이 환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던 서베이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과 설계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이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이 질환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환경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뭔지, 지금 현재 치료 현황과 치료 방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이 질병이 환자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601명의 환자분들이 모두 대답을 해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였고, 크론 가족 사랑회와 UC 사랑회 웹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환자들이 병을 알고 나서 진단이 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진단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을 올 때까지 기간이 한 41.2% 환자는 6개월이 지나서야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 주시고요. 25.5%의 환자는 1년이 지나서야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병인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의료진들을 직접 만나고 있었고, 97% 환자들은 의료인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종합병원의 전문의들을 만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 진료를 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문외과 선생님들 진료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분의 48.2%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다음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60% 정도는 이미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가 앞으로 본인들이 겪을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보시면 환자들은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관계가 단절됐다고 느끼고 있었고, 가족들하고 관계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3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런 질병을 가진 환자들하고 또 그런 관계가 더 돈독해져서 환우 단체가 매우 도움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환자들은 이것 때문에 실제로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일들도 상당히 있었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하고 휴가를 내는 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석과 휴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본인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1년 동안에 약 17.5일, 즉 18일 정도 결석이나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10세에서 19세, 특히 학생들이 한 44일 정도 결석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크론병이 많고요. 또 2년 미만에 처음 진단받았을 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는 대답을 많이 하셨고, 또 경제적인 부담으로 실제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신 분들도 20%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응답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4.2%에서 있었습니다. 또 환자들은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해서 이 병이 유전될까봐 매우 두렵다. 그래서 아까 양석규 선생님께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환자들은 이 병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리고 또 자기 아이에게 피해를 줄까봐, 임신을 했을 때 본인의 몸이 나빠질까봐 임신을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모유 수유도 굉장히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질문을 바꿔서 내 아이가 지금 현재 건강하냐 혹은 앞으로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은 긍정적인 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고, 그중에서 빨간 박스로 채워진 것을 보시면 결혼을 이미 했거나 또 이미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90% 가까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 염증성 장질환 환우들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이 치료받는 환경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증상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치료, 그러면서도 부작용이 적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그런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환자분들과 의료인 모두가 원하는 그런 희망하는 바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주목한 것은 병원을 방문하는 이런 시간에 대한 부담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여질 수 있는 진료 방법, 치료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환자들은 치료비에 대해서 진단 비용에 대한 그런 정부의 지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정장제를 포함한 보조 치료제에 대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확대가 되고, 또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는가를 봤을 때 대부분은 의사들로부터, 그 다음은 환우회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치료 약물이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었고,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고서 진단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 병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이런 식이요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잘 해소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의 이런 지금 복지 혜택이 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